동시에 강제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만둬라. 너 경비 주제에 너 무슨 주제에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무슨 주제에 내 말은 안 듣느냐. 정부와 여당은 그날 해당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는데도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부 합쳐서 이야기를 하죠. 네. 혼란스러우니까요. 일단 이태원 그 66번 환자 이후에 네. 관련된 확진자가 현재 86명입니다. 네, 누적 확진자 86명, 서울은 서울만 51명. 51명. 네네. 네. 네, 수도권 전체에서 뭐 굉장히 많고요. 네. 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명이 이태원 클럽에서 네. 직접 1차 감염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분들은 네. 그날 5월 2일 새벽이죠. 그날 근처에 왔던 분들 검사 좀 받아보세요 해서 나온 사람이 63명.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 네. 63명과 관련된 2차 감염자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가족도 있고요. 네. 직장 동료도 있고요. 그렇군요. 지인도 있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23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합쳐서 86명이 네. 이태원 클럽 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인 거고요.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날 조짐인데 네. 일단은 뭐 지난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만 보면 35명을 오늘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발표했는데 그중에 해외가 6명. 6명. 29명이 네. 국내 확진자인데 모두 다 이태원 클럽 관련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은 이태원발 확산이 없었으면 오늘 또 국내 확진자는 0명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네. 6명이었을 가능성이 네. 높죠. 아직 3차 감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차 이태원발. 감염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게 오늘 66번 환자의 지인이 걸렸지만 네. 지인 통해서 누가 됐다든지 네. 또 그날 클럽을 갔다 온 사람이 누가 걸렸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또 누구를 감염시켰거나 가족, 동료 등까지예요, 현재. 거기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습니다. 3차 감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30대 여성 피부관리사가 클럽 다녀왔다가 확진됐는데 문제는 이분이 제주도에서 피부관리사니까 맞아요. 손님을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서울에 이제 연휴에 올라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태원에 이제 킹클럽이라는 이제 클럽을 방문했다라고 하고 새벽 시간에 한 5시간 반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다음 날 제주도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진을 받았는데 이 지금 확진자께서는 피부관리사 보다 보니까 그로부터 한 127명을 시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시술을 했다라는 건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피부관리라는 게 대부분 손이 서로 닿는 거죠. 네, 이 피부과는 현재 2주간 영업을 중단시킨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확진자가 다녀가 이제 마트도 폐쇄 조치되고 방역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혹여라도 제주도 내 2차 감염의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촉 가능성 있는 버스 기사 그리고 환자 시술 받았던 환자들 네. 이런 분들 포함해서 144명은 네. 2주간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지역 감염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네.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감염이 일어났다면 제주도에서 청정 지역 제주도에 또 날벼락입니다. 그렇죠. 클럽을 다녀온 손자에 의해서 80대 할머니도 감염이 됐군요. 네. 84세 외할머니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84살. 네,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용산구 28번째 확진 환자, 그러니까 그 확진 환자의 외조부라고 알려지고 있고 딸이 이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구로구도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딸하고 외조부에 대한 검사가 실시하고 있었는데 부평구 보건소에서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온 네, 상황이라고 아이 알려지고 할머니군요. 네. 있고요. 일단 확진 환자 이동 경로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철저하게 심층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내가 젊다라고 만연히 생각했다가 우리 할머니, 네. 80세 할머니가 지금 감염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젊은 분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독특합니다. 전파자 따로 있고 피해자 따로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80대 치명률 그 이야기는 하지 말죠.
군도 몇 명 나왔죠. 그런데 군도 군 몇명 당국이 나왔어요. 자진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겠다. 이거 참 네네네.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잘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처음에 이 사이버사의 이 부사관인 하사가 이 첫 확진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는요. 그런데 장병에게 감염을 시켰고 네. 사이버사만 지금 간부 3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근데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군이 우선 징계는 나중 얘기고 당장은 검사하고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네. 군 내에 확산되는 게 이제 우려된다 해서 자, 징계하지 않는다. 무징계 방침을 밝히고 용산 이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빨리 보고하고 네. 검사를 받아라. 그랬더니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49명이 다녀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추가 확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방부도 그렇고 용산에 이제 육군회관도 있고요. 네. 이 이태원 근처에 또 군부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은 미군 부대도 기본적으로 있고. 밀집 시설입니다. 밀집 네. 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에 확진되면 지금 문제는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데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확진자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네. 빨리 이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늘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 본부장이 송구하다고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 초에 우리가 연휴 이후에 특히 그 이태원 그쪽 클럽들의 사람들이 많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 보통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5, 6일 후에 발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맘때쯤이 위험해질 것이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 오늘 내일 특히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궁금했던 게 앞에 이제 클럽에 코로나19 때문에 다 이름과 연락처 쓰세요 하고 입장했다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장난삼아 그거 제대로 썼을까. 지금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연락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5,500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3,000명이 넘는 3,112명이 지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로 기재했거나 아니면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또 이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 와서 자진 검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사실 클럽을 가시는 분들이 클럽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그렇죠. 술을 먹러 네. 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검사 받아야 되는 인원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된 명단 중에 3,000명이 연락 두절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자진 신고 정신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이런 클럽을 방문했기 때문에 신원 노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름은 안 알려주셔도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을 밝히기 어려우시면 보건소별로 번호를 부여를 한다는 네. 거예요. 뭐 용산의 01, 02, 03처럼 그렇기 때문에 신원이 알려질까 봐 두려운 이 어떤 동선 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검사를 하시고 심지어 무증상이 30%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네.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 4월 24일부터 5월 6일에 이태원 인근에 있었다. 클럽을 안 갔더라도 비슷한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검사를 받으셔야 네. 됩니다. 아직도 선진국 대부분의 상당수의 나라에서 검사조차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름도 밝히지 않아도 된답니다. 뭐 당연히 검사 비용도 다 정부가 내고 무료로. 하니까 근처에 그 클럽을 가셨던 분들, 그 근처 식당을 그 시간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검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흥주점 등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다녀왔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밀접 접촉한 분들 강하게 구상권 청구하고 벌금 처벌하겠다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즉각 검사를 받으실 것을 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게 밝혀지면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사 유흥업소에 대한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헌팅, 포차 등을 의미합니다.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 업소에 대해서 즉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3항의 역학조사, 46조의 건강진단, 47조의 격리 및 대인 접촉 금지 조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나아가서 본인의 위반에 의해서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그 확산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방역 비용 전액에 대해서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검사를 안 받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받고 그러니까 자가격리 조치와 네. 마찬가지죠. 대인 네. 접촉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클럽을 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접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차후에 그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는 본인이 접촉해서 그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네. 그럼 치료비, 검사비 모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이재명 물어내라고 지사의 하겠다는 거죠.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네. 그런 클럽,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클럽에 갔다. 그런 분들은 검사를 즉시 받으시고요. 집에서조차 다른 가족에게 전염시킬 네. 우려가 있으니까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익명으로 지금이라도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 그렇죠.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버티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태원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일부겠죠. 또 주말에 홍대 등의 청년들이 줄지어서 일부기는 이렇게 한데 네. 일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게 저기 걱정입니다. 홍대인가요, 저기? 뭐냐면은 네. 지금 이게 우리 5월 아, 1일, 홍대 2일 같습니다. 사이가 네. 문제니까 네. 황금 연휴 때 전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이 있었잖아요. 이태원 클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네. 이태원은 한산했다고 해요. 그런데 홍대 앞에 지금 헌팅 포차라고 불렀지만 감성 주점이라고 부르고 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곳이 줄을 섰고 이제 강남의 클럽에도 줄을 섰어요. 이태원만 한산했지 네. 또 부산의 클럽에도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원만 문제가 아니라 네. 밀접 접촉이 되는 클럽이 모두 다 문제인데 지금 이 감염병에 대한 이 우려 이것들이 우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 일부 젊은 층들에게는 너무 좀 이것이 네. 하게 생각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66번 확진자가 처음에 이틀 전인가요? 이태원 오기 전에 부산 클럽에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밀접 접촉을 했겠죠. 하면서 춤을 췄을 텐데 왜 이태원에서만 부산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전염병의 어떤 강도, 그러니까 전염의 강도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정은경 본부장에게 했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이게 발병식에 따른 전염력 차이일 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부산에 갔을 때는 그 발병 상태가 아니라 그 전 2일 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태원 같은 경우는 지난 2일부터 발열, 설사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감염력의 차이가 시기별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발병을 하지 않더라도 무증상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증상이 감염도 가능하죠. 예, 네. 없다고 하더라도 좀 경각심이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일 때도 감염이 되지만 네. 증상이 발현하고 기침하고 발열 나오고 막 힘들어질 때 가장 많은 바이러스를 뿜어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 양성률이 정은경 본부장 말이 신천지보다 높을 수 있다. 네네. 이거는 검사를 해보면 신천지보다 예. 양성 확률이 더 나올 가능성이 더 네네. 높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증식할 때 지금 클럽을 가서 이태원 간 네, 날이 그날이 5월 이태원에서 2일 새벽이에요. 이 전파가 많이 66번 됐다. 환자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경우를 흔히 이제 쉽게 초기에 슈퍼 전파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31번 확진자가 그렇게 추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슈퍼 전파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슈퍼 전파 사례 사건이 네. 벌어진 것이다. 초발 전파자라고 네,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신천지 대구교회의 경우에는요, 양성률이 30%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은경 본부장의 어제 설명은 양성률을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최대 접촉자가 몇 명인지 특정을 못 짓잖아요. 일단은 5,517명으로 보고 있긴 해요. 이건 네, 서울시 네.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체 접촉자가 파악이 돼야 이 중에 향후에 최종적으로 확진자가 몇 명, 그래야 양성률이 확정되는데 아직은 그것은 확정할 수 없다 그랬고 네. 오늘 여기에 대한 기자 질문이 또 있었어요. 다만 신천지보다는 양성률이 더 높다고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좀 신중한 네. 이야기도 곁들였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꽉꽉 붙어 있었고 밀집된 네. 환경에 있었다. 위험하죠. 그만큼 감염 확률이 높았다고 본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내일 모레인가요? 고3부터 먼저 등교하는 거. 내일 이것도 모레입니다.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곧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후 3시부터 유은혜 장관님하고 정은경 본부장이 화상회의를 한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교육부에서는 5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사실 등교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태원 클럽 사건이 나오면서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일주일 미뤄달라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태여서 등교가 재연기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는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등교가 가능할지 미뤄질지는 5시 반 브리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등교 개학인데 학교는 수업 중에는 신천지고 쉬는 시간에는 이태원 아니냐라는 어느 선생님의 맞습니다. 발언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네. 해외 상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국은 종식 선언을 네네. 곧 한다고 했었죠. 네. 원래 이달 말에 미뤄졌던 양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회를 기점으로 종식 선언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옵니다. 나왔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그제 이틀인데요. 이 그제를 기준으로 보면 14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우한에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우한에도요? 네. 그 다음에 어제 기준으로 보면 17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적어도 오늘 또 나왔을 테니까 내일 발표될 텐데 현재까지 이틀간 31명의 국내 감염자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 감염자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국도 지금 다시 발언하는 거 아니냐. 네. 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휴. 그러니까 네. 우한은 지난달 초에 종식된 지 네. 지금 36일 만에 다시 환자가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하나만요. 백악관은 뭐 부통령의 대변인이 확진되고 이방카의 비서가 확진되고. 네. 펜스 부통령은 출근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격리 네.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자 백악관에 네. 확진된 사람들, 백악관에 엄청나게 일하는 많죠. 지금 백악관 안에 우리로 치면 청와대 안에서 이런 맞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가격리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들어있군요. 맞습니다. 자가격리. 백악관 네. 자체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미국의 부통령 자가격리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변인께서는 매일매일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가격리 없이 내일 출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뭐 군인들 일하는 군인들부터 지금 뭐 경호국에 소속된 대원 11명도 지금 확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접촉에 대해서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네. 특히 백악관의 KT 대변인이 지금 가장 KT 밀러 대변인이 확진이 되면서 부통령 나아가선 부통령과 접촉한 사람들 네. 모두 다 지금 좀 그 사람은 저 펜스 KT 밀러 부통령의 대변인. 오른쪽이 저 여성이 대변인이죠. 여성 대변인인데 확진 이분이 판정을 왜 받았어요. 문제가 네. 되냐면 코로나19의 총괄 TF에 이제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네. 이 회의에 대부분 코로나19에 총괄 대응하는 많은 수장들이 여기에 맞아요. 참여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랑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특히 이제 마스크를 쓰지 네. 않은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지금 백악관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파우치 소장이 자가격리라면 우리로 따지면 정은경 소장이 자가격리 맞아요. 중이라는 맞습니다. 소리예요. 네. 뭐 김강립 차관이 자가격리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고 아까 보시면 KT 밀러 펜스 부통령 보좌관에 네. 아까 옆에 있던 남자가 남편인데 스티브 밀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선임 보좌관이에요. 네.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그러다 그 보니까 사진이 부부 지금 그 사진이고. 회의에 네. 있었던 모든 수장들이 다 접촉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소장까지 들어간 거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사태냐 하면 이게 아까 8일 날 확진이 됐는데 9일 날 트럼프 네. 대통령은 회의에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케빈 해싯 경제선임 보좌관은 백악관 가기가 두렵다라는 CBS와의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제부장관이 백악관 가기가 두렵다고 한다. 웨스트윙 가기가 두렵다 네. 이런 얘기를 했네요.